계속 의사 되려고 이거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자격증의 시대는 일단은 자격증을 따고 가야 돼.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의사라는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어떤 의사가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시작합시다. 이번 시간은 뇌 종양에 대한 거고 전번 혈액 종양의 파트에서 총론을 잠깐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강론 시간이에요. 각각의 종양이 어떻고 하는데 참고서 말하지만 뇌 종양의 인시던스는 높질 않아요. 사이버릭 캔서 이거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되게 다양하고 뇌가 컨트롤 타워잖아요. 우리 몸을 전부 컨트롤하는 타워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신체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게 뇌란 말이에요. 거기에 변변이 있으니까 뇌에 대한 증상은 되게 신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총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학생 수준에서 나오는 뇌 종양의 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뇌에서 제일 흔한 종양부터 해야 돼요. 되게 다양한 종양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것부터 신경 교종이라고 하는 거 글라이오마라는 거죠. 글라이오마라는 게 글라이알 셀에서 오리지나는 거거든요. 글라이알 셀들은 어디에 있느냐? 화이트 매터에 있어요. 우리 뇌에 보면 크게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로 나누죠. 그레이 매터는 뉴런이 있는 곳이에요. 화이트 매터는 커넥팅 파이버가 있고 그 커넥팅 파이버를 지지해주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글라이알 셀들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글라이알 셀에는 아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 펜디발 셀까지도 글라이알 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펜트리글 라인이나 아스트로사이트에서 오리지냈다고 해서 아스트로사이토마,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오리지냈다고 해서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라고 얘기해요. 물론 두 개의 믹스가 되는 것도 있죠. 믹스드 사이토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라이오마의 특징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많거든. 비나인도 있고 말리건시도 있어요. 비나인에서 말리건시도 되고 그 다음에 비나인에만 있으면 좋은데 비나인이 말리건트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리건트 체인지를 하면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글라이오마 중에 제일 많은 게 제일 말리건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말리건트는 예후가 아주 여지껏 다른 종양들은 우리 몸에 있는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런캔서 다토마 이런 것들은 예후가 많이 좋아졌어. 치료하는 것 따라가지고 정말 한 30년 내가 83학번이니까 한 40년 전에 그때 배웠던 거하고 지금 온콜로지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때는 안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 실제로 그랬고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어. 그런데 이 말리건트 글라이오마는 그때나 지금이랑 예후가 별로 차이가 없어. 1년 남짓 살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존 맥케인이라고 미국 상원의원 애국심의 상징 상원의원이 월남전 참전했고 그 사람도 이 말리건트 글라이오마로 죽었어요. LG 전대 회장 구본모 회장도 말리건트 글라이오마로 사망하셨어요. 진단받고 딱 1년 만에. LG 회장이니까 별 온갖 치료, 감나간 치료들 다 해봤겠죠. 그래도 예후를 넓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숙제야. 이게
시간 아마 예측컨대 여러분 세대에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특징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일단 이름들이 생소할 텐데 아스트로사이트 생기는 게 아스트로사이토마 아나플라스틱이라는 걸 말리그런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안 좋아.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그래서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블라스토마 이런 것들은 이름상 좀 나빠 보이죠. 안 좋아.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우리 말은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이펜디말셀이 어디냐면 우리가 말하는 뇌실, 벤트리클을 벽을 이루는 세포예요. 그러면 이펜디말셀에서 생기면 벤트리클이 벽에 생기니까 이게 벤트리클 내로도 자라 들어갈 수 있겠죠. 잘 자라 들어가겠죠. 그리고 벤트리클하고 파렌카임 내로도 잘 자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갱글리온이 갱글리온이라는 말 들어보는 건 이건 뉴로가 계통이에요. 뉴로사이트에 생겨요. 어쨌든 뭐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애기들한테 생기는 경우 똑같은 건데 메둘로블라스토마.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요. 메둘로블라스토마. 요게 애기들한테 생기는 말리그넌 튜머의 제일 대표적인 튜머. 일단 용어에 좀 익숙해져 봅시다. 그 다음 또 하나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 요거 애기들한테 좀 잘생기고 어른한테 생기는데 브레인스템에서 생기는 거는 비나이든 말리그넌트든 예후가 아주 안 좋아요. 왜? 브레인스템은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걸 뭐 수술한다든지 뭘 하면 환자가 너무 데피시트 커서 대부분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는 비나인이지만 수술을 못해요. 왜냐하면 브레인스템 다 잘라내버리면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템 글라이오마는 대부분 비나인인데도 예후가 아주 안 좋아요. 환자가 되게 비참해요.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 봅시다. 아스트로사이트 봅시다. 이거 그레이드 1, 2, 3, 4로 나오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제일 안 좋아요. 그레이드 3부터 이제 보통 이제 막 섞여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확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 2, 3, 4로 나가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분류법이 조금 달라졌어. 용어 자체가. 그렇지만 요즘 분류법 이야기하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유전자형으로 코딜리션형도 분류돼. 이런 용어 우리가 고전적으로 말하는 세포로 나눴을 때 이게 훨씬 좀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글라이오마는 말리그넌 비나인부터 말리그넌트가 있다. 꼭 알아놓고 요 용어는 글라이오블라스토마가 제일 많다. 뭐 뭐죠? 악성이 높을수록 셀룰라리티가 높고 주변에 이데마가 많아지고 뭐 세포가 빽빽해지고 그래 브레인에서 요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말리그넌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오는데 여지까지 전부 다 세포를 갖고 클래시피케이션 했어요. 지금까지 아까 말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아스트로사이트 어느 세포에서 오래 지냈냐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 이게 이제 전통적인 WHO에서 브레인 튜머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전부 세포에 따라서 해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니까 똑같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유전자 타락하고 약간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MGMT 메틸레이션도 있고 뭐 19S 코딜리션이 돼 있고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따라 분류를 해요. 어디 갔다? 유전자 분류한 게 어디 갔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는 게 계속 이렇게 유전자를 분류한 게 얼마 안 됐거든. 근데 계속 좀 변해가고 있어.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어서
귀에 익은 옛날 세포 따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병리학회하고 우리 신경외과 학회에서 매년 새로운 버전의 유전자 클래시피케이션을 발표를 하긴 해요. 해보니까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에 나도 막 헷갈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는 일단 유전자로 분류를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유전자 검사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 치료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항암 치료하잖아요. 유전자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표적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예후를 좀 하고 항암제를 좀 만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브레인 튜머에서는 항암제가 별로 효과가 없어. 아스트로사이틱 튜머를 봅시다. 다시 또 이야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비나인부터 마릴란트가 있고 여기가. 그다음 치료를 잠깐 보면 일단 브레인 튜머 치료는 수술로 많이 제거해 주는 게 좋아. 근데 브레인은 다른 데하고 수술하고 달리 나중에 실습 보면서 하겠지만 스토막 캔서 수술하면 스토막을 전체 다 드러내버려요. 뭐 전절제술이면 다 드러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전절제술이면 뭐 종양인대에서 그 정상 조직까지 같이 드러내요. 브레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옵틱 너브 주변에 있다고 해서 옵틱 너브하고 같이 드러내버리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콜론 캔서 같은 경우는 우리 장은 한 1m 정도 잘라내도, 한 이만큼 잘라내도 별로 기능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종양력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뚝 잘라내요. 가지고 같이 붙여버려요. 그러면 수술하면서 수술 시야에서는 암을 보질 않아요. 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상 조직까지 같이 잘라내면, 그러면 환자가 대피시 아주 남죠. 나중에 CP걸투밍 하면서 우리가 수술하는 게 왜 어려운지 좀 알려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종양만 돼야 된다. 주변 조직. 그리고 특히 우리 몸에서도 뇌에서 중요한 부위가 있죠. 엘로칸트에 대해서 모토코텍스에 붙어 있다. 그러면 모토코텍스 하면 종양할 때에도 정상 조직 일부가 조금씩은 손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 그럼 환자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 이거 수술하고 뭘 해봐야 1년 정도 밖에 못 사는데, 지금은 멀쩡한데 수술 끝나고 바로 마비가 오면 이거를 수술을 다 해야 되나? 그래서 뇌는 항상 그 부위에 따라 가지고 손상이 있는 조직이 결손이 어떤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브레인스테임 걸라면 수술 못 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고 나면 환자가 너무 의식이 없어지고 다 마비가 되니까, 배들이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당장 얼마로 어차피 1년밖에 못 살 거면 당장 몇 개월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케모세라피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물도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리고 브레인은 BBB가 있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있어서, 저분 여자분이지. 남자는 그 블러드 베리어가 하나 더 있어. 테스티스에 블러드 테스티스 베리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거기하고 타이트 정션이 있어가지고 그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뇌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암제를 주면 혈액 속으로 가잖아. 그게 브레인 티슈 내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효과도 별로 없고, 약물도 좀 신통찮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그래서 케모세라피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신 방사선 치료만. 그리고 다른 데랑 좀 다른 거죠. 다른 종류하고. 그래서 브레인 튜머는 케모세라피 하긴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방사선 치료가
진단은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돼요. 로우 그레이드 하나도 기억할 거. CT나 MRA에서 글라이오마는 이넨스가 되면 말리거든이에요. 이넨스가 되면. 비나인은 이넨스가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 이제 한 2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100% 그렇다는 건 없죠. 예외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넨스가 되면 말리거든이에요. 비나인은 이넨스가 잘 안 됩니다. MRI에서 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변변이 보이고 주변에 스웨링도 많이 동반되어 있고 실제로 글라이오마에서 T2에서 이렇게 시그널 변화 있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튜머라고 해요. 수술할 때 이 T2에서 보이는 걸 이걸 다 제거를 하면 완전 제거를 하면 이걸 다 제거하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페트라는 게 메타볼리즘을 하는 거잖아요. 튜머 티슈니까 메타볼리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FET 팻이라는 게 있는데 브레인 튜머의 스페시픽한 약간 더 브레인 튜머의 동위원소인데 플로로 에틸렌 타이로신이라는 건데 FET가 FET 팻이 그동안은 뭐 FDG라고 해서 디옥시 글루코스가 FDG 팻이라고 하는데 FET 팻이 브레인 튜머용으로 만든 동위원소예요. FET. 뭐 하나 이름만 기억해 봅시다. 그 외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클래시피케이션 그레이드 1, 2, 3, 4 3부터 이제 우리가 말리거든이라고 그러고 4 제일 안 좋아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그레이드 4는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고 그래요. 여기 각각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네스가 잘 안 되죠. 약간 이네스가 되는 동안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레이드 1이고 되게 이제 레슨은 여기 있지만 주변에 스웨링이 많이 동반되고 있고 말리거든일수록 스웨링이 더 많이 동반돼요. 그레이드 2는 이네스가 되는 동안 하고 있고 주변에 이게 글라이얼 셀이 정상적인 브레인 티슈잖아요. 우리가 용어를 하는 말은 인트린직 튜머, 익스트린직 튜머라고 하는데 인트린직 튜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브레인 파렌카임에서 생긴 거예요. 브레인 파렌카임이 뭐냐면 그 말은 화이트 메탈, 그레이 메탈에서 생기고 익스트린직 튜머는 브레인 두 개가 내에 있지만 메닝 조각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로마 같은 거 그런 거는 브레인 티슈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 메닝지스라는 게 수막이 뇌막이잖아요. 뇌막에 생긴 거. 그런데 그런 용어가 이제 이 스웰링이 많아지고 미들라이 식팅이 많아지죠. 이네스가 아주 지오그래픽하게 이네스가 되고 있고 이게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가장 많은데 크기는 요만하지만 주변에 스웰링이 엄청 많아지죠. 이네스가 되고 있고 이게 살라무스에 생긴 거라서 이거는 되게 예후가 안 좋죠. 살라무스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워 수술. 이거 수술하려면 병변은 여기 있는데 이걸 접근하려면 노말 티슈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로 뚫고 들어갈 것인가. 조직 검사도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말그라우트 글라이오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는 아까 말한 글라이오셀 중에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외울 수밖에 없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칼시피케이션이 잘 돼요. 칼시피케이션. 글라이오마한테 칼시피케이션이 됐다 그러면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구나 라는 특징적인 거예요.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게 시저를 잘 일으켜. 물론 글라이오마 자체가 시저를 잘 일으키긴 하지만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가 더 시저를 잘 일으켜. 그리고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가 아스트로사이토마보다 예후가 좀 더 좋아. 여기서 리저트 수준까지 나가면 세포가 특징적인 세포가 학생 수준에 이야기만 들어보면
세포질이 하얗고 아주 유니폼한 형태를 갖고 있는 에거피리어스의 그런 세포가 갖고 있다. 그게 올리고데드롤 사이트입니다. 기억할 거, 석회화가 잘 되고 시저 잘 일으키고 예후가 비교적 낮다. 상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아스트로사이트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저기 화이트 메타가 있는 곳에서 다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의 소견인데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건 네크로시스입니다. 브레인에서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말리거나 제거되죠. 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하고 감별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감별이 아주 쉬워요. 페트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옛날에는 페트가 없을 때 감별해야 될 거. 아직도 좀 물어봐. 감별해야 될 거.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서로 감별해야 돼. 뭐냐면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그 다음에 브레인 앱세스, 그다음에 메타스타틱 캔서. 요 세 가지는 서로 감별. 메타스타틱 캔서는 이렇게 멀티플하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싱글 리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싱글 리전에 메타스타틱 캔서하고 브레인 앱세스. 브레인 앱세스를 감별해야 될 질환 두 가지 써라 그러면 메타스타틱 캔서랑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쓰면 돼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감별해야 될 거 나머지 두 개 적으면 돼요. 서로 감별해야 돼요. 왜냐면 파인딩이 비슷해. 근데 요즘은 감별하기가 조금 쉬워. 옛날 이게 MRI만 있을 때 요즘은 페트를 해보면 돼. 페트하고 요즘은 MRI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MRI도 뭐 디퓨전도 있고 펠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SWI도 있고 하니까 디퓨전을 해보면 인펙션은 디퓨전에서 잘 보여요. 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크게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1차 의료기관에서 MRI 찍어가서 데리고 있으면 뭐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브레인 앱세스 같은 건 이게 농양이니까 몸에 인펙션 사인이 있겠죠. 다른데 그런 거 하면 되고 어쨌든 세 가지 MRI 영상에서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스웨링이 아주 심해져 있죠. 이 스웨링이 있는 곳이 전부 다 튜머 셀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넨스만 있는 곳이 튜머가 아니라. 네 가지 이게 조직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엑살람스 쪽인데 그거 있고 양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콥스 혈중 따라가지고 양쪽으로 건너가는 거고. 그리고 말리건 튜머는 빨리 자라잖아요. 빨리 자라면 모르는 거잖아요. 뭐 영양 세포 분열을 빨리 하려니까 빨리 자라니까 영양분을 먹잖아요. 그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가. 그리고 자라려니까 자기가 막 혈관을 막 만들어요.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상 혈관을 못 만들어요. 튜머 세포들이. 그래서 왜 우리 항암제 중에 혈관을 못 만들게 하는 예제가 들어져 있어요. 뭐 에피더말그로스베타라는 이제 여러 가지 혈관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항암제가 항암효과가 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튜머 셀들이 우리 튜머가 만드는 혈관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에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동맥, 정맥이 붙어버리죠. 튜머 내에서는 동맥, 정맥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동맥피가 정맥으로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맥피는 CO2가 많으니까 시커멓잖아, 색깔이. 동맥피는 산소가 많으니까 빨갛다 보이죠. 그런데 튜머 주변에 있는 셀들은 AB 션팅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모세혈관에서 보통 가스 익스체지가 일어나잖아요. 모세혈관을 못 만드니까 동맥과 정맥이 붙어 동맥피가 정맥으로 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정맥인데 보니까 빨갛게 보여. AB 션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잠깐 수술. 잠깐만요. 응급실에? 양이 얼마? 수술해야 돼?
수준이 참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하다가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 환자 봐야 돼. 응급실에 아마 수술에 대한 환자가 있나 본데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베인이거든. 이게 베인인데 색깔이 정상적인 베인의 색깔이 아니에요. AB 셔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 골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세포를 잠깐 넣어봐요. 세포질이 하얗고 세포가 거의 같은 형태죠. 요게 딱 보면 계란 프라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 세포 안으로. 그래서 이거 에그 프라이 어필에서 이런 세포들이 거의 비슷한 세포들이 쫙 깔려 있는 거. 요 핍지 교정이에요. 핍지 교정은 아까 말한 대로 칼시피케이션 잘 돼 있고 시저 잘 익히고 상대적으로 예후가 조금 낮고 세포가 아주 유니폼한 에그 프라이 어필에서 올리고덴드로 사이토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펜디모마. 아까 말한 것처럼 이펜디모마는 벤트리클을 라이닝하는 세포예요. 벤트리클 중에 제일 큰 게 라테럴 벤트리클이잖아요. 그래서 라테럴 벤트리클 주변에 제일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서드 벤트리클, 포스 벤트리클 이거 어디에 생길 수가 있고 벤트리클의 월이니까 벽이니까 벤트리클 내로 들어갈 수 있겠죠. 벤트리클이 CSF가 흘러다니는 곳이잖아요.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벤트리클 안에 메스가 있으면 CSF 수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세팔을 유발할 수가 있어. 옵스트럭티브. 요거는 포스 벤트리클에 생긴 벤트리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요거는 여기가 포스 벤트리클인데 여기 브레인스템 뒤에 소네 여기 라테럴 벤트리클 여기 서드 벤트리클 여기가 하얗게 보이는데 워낙에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포스 벤트리클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 포스 벤트리클에서 있는 생긴 거는 이 앞에 브레인스템이잖아. 브레인스템을 누를 수가 있겠죠. 물론 소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코로이드 플렉서스 바빌로마 하는 거 봅시다. 우리가 CSF를 만드는 곳은 벤트리클 내에 있는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종양이 생깁니다. 보통 CSF는 하루에 한 60kg 기준으로 한 500cc 정도 만들어져요. 꽤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뭘 가지고 만드냐? 피를 걸러서 만들어요. CSF를. 그러다 보니까 코로이드 플렉서스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혈관 분포가 되게 많아. 왜냐면 피가 많이 가야 되니까 그 피를 가지고 만드니까 거기서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코로이드 플렉서스 바빌로마는 CSF를 많이 만들겠죠. 오버 프로덕션 하는 거죠. 그럼 CSF가 많으면 그게 하이드로세팔루스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만드니까 흡수되는 것보다 많이 만드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CSF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흘러다니고 흡수돼야 된다. 또 CSF 패스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레터럴 벤트리클은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서드 벤트리클, 포스 벤트리클 거기서 이제 서바르코노이드 스페이스로 나가죠. 그 나가는 곳이 구멍이 3개 있죠. 레터럴에 있는 루시카, 가운데 있는 마젠디고 그래서 스파이까지 쭉 돌아다니다가 서바르코노이드 스페이스 돌아다니다가 사이너스 근처에 있는 아라코노이드 빌라이라는 곳에서 흡수가 되죠. CSF는 아주 맑은 물이에요. 피성분이 없어. 맑은 물인데 이게 코로이드 플렉서스는 그러면 많이 만들잖아요. CSF 오버 프로덕션 하니까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 유발할 수 있고 이게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있는 곳에 다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 생기면 CSF 패스웨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막으면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도 생기는 거죠. CSF 패스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좁은 곳이 서드 벤트리클하고 포스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아퀘덕트라는 곳이에요. 아퀘덕스 오브 실루스라는 곳인데 여기야 여기를 얘가 생겨가지고 막고 있어.
그러니까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가 있어서 포스 벤트리클은 정상인데 여기는 레터럴 벤트리클은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말리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비나인이에요. 수술로 잘 제거해주면 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둘로블라스토마. 메둘로블라스토마는 애기들한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악성 종양이에요. 말리그란트. 어디서 생기냐? 버미스에서. 버미스는 어디냐? 세레벨룸에서. 소뇌에서 생겨요. 소뇌 충분하는 것이 포스 벤트리클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메둘로블라스토마는 소뇌에서 주로 생기고 소뇌에서 생기면 제4뇌실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4뇌실도 포스 벤트리클 때문에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를 잘 들게. 하이드로는 금방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상대방 얼굴을 한번 쳐다봐봐요. 머리 모양을 한번 봐봐. 그래. 크기가 얼마큼 정도 될 것 같까? 머리 크기 두 개.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네. 그렇지. 머리가 좀 커야 머리가 좋은 건가? 얼굴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네. 그죠?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우리 두 개 머리 용적이. 요즘 막걸리는 전부 다 병에 담아 먹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막걸리 주전자에 담아 먹었잖아. 그 2리터짜리, 2리터짜리.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 뇌는 한 1.78리터 정도 돼. 1.7리터, 8리터 정도인데 하루에 CSF가 500cc 만들어진다 그랬죠.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다. 그게 다 보이면 그 원국적에도 지금 뇌출혈 환자가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뇌에서 20cc, 30cc 이상이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급한 상황이 벌어져. 급한 상황. CSF도 30cc 이상 갑자기 막혀서 보이면 급한 상황이 벌어져. ICP가 확 올라가. ICP 공부했나? 강의 안 했나? 나중에 ICP 공부하는데 그러면 빨리 빼줘야 돼.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 같으면 이머전시야, 이머전시. 응급 상황이. ICP가 높아지면 갑자기 ICP가 높아지면 뇌 자체가 완전히 다 손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메둘로 벤트리클의 주변에 있는 생기는 종양들은 항상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피디모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메둘로블라스토마, 코로이드 블렉서스 바투로마,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들은 물론 뭐 글라이오마도 그 주변에 벤트리클 주변에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위치가 보이니까 거기서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급 상황이 벌어져. 빨리 물을 빼줘야 돼. 메둘로블라스토마는 정리하면 애기들한테 생기는 대표적인 거고 소뇌에 생기고 사뇌실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를 되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치료는 수술해서 제거하고 요즘은 메둘로블라스토마는 항암 치료가 잘 들어. 예후가 엄청 좋아졌어. 우리가 가장 성과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메둘로블라스토마 치료예요. 요즘은 그래서 서바이벌 렛이 많이 좋아졌어. 생존율이 지금 이건 옛날 데이터인데 훨씬 좋아졌어. 메둘로블라스토마. 이게 메둘로블라스토마. 이게 제4뇌실에서 생긴 거거든. 되게 그냥 메둘라리 벨럼에서 주로 생기는데 여기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CSF에서 생긴 거는 CSF 면에 닿아 있는 거는 CSF를 타고 퍼질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총론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CNS에서 생긴 거는 CNS 바깥으로는 잘 매치를 잘 안 해요. 그죠? CNS 바깥에 생긴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런 캔서는 브레인으로 잘 들어오는데
브레인에서 생긴 메둘로블라스토마라든지 글라이오블라스토마라든지 이런 악성 종양들은 CNS 바깥으로는 잘 안 나가. 특징적일 거예요. 잘 안 나가지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야. 나가는 수도 있어. 근데 좀 되게 드물어. CNS를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CSF는 흘러다닌다고 그랬잖아. 그 CSF를 타고 많이 시딩할 수 있는데 시딩이라는 말을 써요. 매트라는 말보다는 시딩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면 CNS 안에 곳이니까. 그래서 브레인하고 스파인은 CSF 같은 돌아다니니까 같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으로 자꾸 퍼질 수가 있으니까 벤트리클 주변에 생긴 말리그넌 튜머는 CSF를 타고 시딩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원리 보면 물 타고 가기 쉽잖아. 막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죠. 뭐 해보면 세포가 이래. 세포가 되게 나빠 보이죠. 블루몰픽하고 아나플라스틱하고 빽빽하고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PNT 이름만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파이니알 그랜드에 생긴 피니오사이토마 뭐 이런 말 쓰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애기들 종양은 어른들은 뭐 좀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에 많이 익스포즈돼서 생기는 거고 애기들이 생긴 거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아요. 근데 브레인마개도 선천적인 요인은 말리그넌 치가 잘 생겨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애기들. 그 말리그넌 치니까 예후가 별로 아주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애기들. 이제 하나.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CNS 리포마가 있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요. 브레인 티슈 내에 림포이드 티슈가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은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견했니 안 했니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림파틱 시스템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림포마는 생겨요. CNS 프라이머리로 생길 수가 있어요. CNS 리포마. 근데 아까 말한 케모세라피에 일반적으로 브레인 튜머는 케모세라피가 별로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CNS 리포마는 케모세라피에 잘 들어.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진단이. 케모세라피에 잘 되니까 이유가 비교적 좋아요. CNS 리포마. CNS 리포마는 수술로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CNS 리포마를 수술로 완전 제거하나 조직 검사를 하나 이유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CNS 리포마는 완전 제거를 안 해요. 조직 검사에서 우리가 프로전에서 CNS 리포마를 그러면 조직 검사만 하고 나와. 요거 다른 tumor하고 다르니까 좀 기억해야 돼요. CNS 리포마는. 즉 CNS 리포마는 수술이 예후에 결정하지 않아요. 조직 검사만 하고 왜 케모세라피에 비교적 반응을 잘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좋아.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는 케모세라피 반응 잘 안 한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예외적인 게 CNS 리포마예요. 케모세라피. 그래서 치료 원칙은 조직 검사만 해서 조직을 확인하고 대개 거의 95% 이상이 라지 리포마 중에 T셀 리포마 있고 B셀 리포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सब타입도 있고 뭐 스몰 리포마 라지도 있는데 라지 B셀 리포마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케모세라피에 잘 반응해서 예후가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남하고 되게 다른 거죠. CNS 리포마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림포마 셀을 스테로이드가 림포마 셀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할 때 스테로이드를 먼저 쓰면 조직 검사에 림포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전에 스테로이드 쓰면 안 돼요. 영상을 보고 림포마가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쓰지 마라. 쓰면 안 돼. 요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조직 검사 전에 스테로이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림프만은 그러면 MRI에서 어떤 소견을 받냐? 미드라인에서 잘 이넨스가 되는 소견을 받아요. 멀티플하게 이넨스도 있고 싱글 리전도 있고, 즉 벤트리클 주변, 살라무스나 메디al 갱글리아, 벤트리클 주변에서 잘 이넨스가 되고 멀티플 리전이 있다. 그러면 림프만을 의심하는 거예요. 모든 종양은 조직 검사를 컨펌하는 거죠. 조직 검사를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에서 벤트리클 주변, 라테럴 벤트리클이나 소드 벤트리클 주변에 잘 이네스가 되는 멀티플 리전이 있다 그러면 림프만을 의심해서 그러면 스테로이드 쓰지 않고 조직 검사에서 바로 케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후가 좋아요. 그다음 이제 글라이오마 계열은 대충 정리를 해보면 글라이오마는 글라이알 셀에서 생기는 그 글라이알 셀들은 화이트 메타에 있어요. 화이트 메타에 있고 어떤 세포들이 있나? 아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이펜디말 셀들이 있다. 거기다 모마 붙이면 돼요. 이펜디말 셀이 생기면 이펜디모마, 아스트로사이트 생기면 아스트로사이토마라고 있고, 비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리그런트까지 다 존재하는데, 말리그런트,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제일 말리그런트,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제일 많고, 비나인은 완전히 제거하면 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말리그런트 글라이오마, 그 글라이오블라스토마는 예후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 평균 서바이벌 타임. 그중에 예후가 지극히 불량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 글라이오마는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고 시저를 잘 일으키고 예후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다. 그리고 뭐 세포는 에거프라이, 베어스처럼 유니폼한 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벤트리클 주변에서 생기는 것들은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 유발할 수도 있고,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는 이머전스 응급 상황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둘로블라스토마는 애기들의 대표적인 종양이에요. 포스 벤트리클에서 주로 생겨요. 버미스에서 생기고 포스 벤트리클에서 생겨서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고 합시다. 그 다음에 림포마는 예후가 비교적 좋고 바이옵시하고 바이옵시 전에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생긴 이제 비나인 튜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메닌지오마. 메닌지오마는 메닌지스에서 생겨요. 메닌지스가 어디냐? 뭐 우리가 말하는 저거죠. 뇌막이라는 것이죠. 듀라 아라크노이드 피아에서 생겨요. 오리진이 어디냐? 아라크노이드 캡셀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아라크노이드 캡셀은 스템셀 같은 거예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어요. 스템셀 하나가 우리 뭐 피부도 되고 머리카락도 되고 연골도 되고 장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코이드 캡셀도 그런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닌조마는 같은 메닌조마인데 세포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 어떤 거는 뭐 이게 같은 메닌조마랄까 생각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아라코이드 캡셀이라는 이게 아주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듀라에서 생긴다고 생각하면 하죠. 이 아라코노이드 캡슐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 뇌에 있는 사이누스, 수피리세이탈 사이누스, 레테럴 사이누스 뭐 이런 큰 정맥 주변에 있는 사이누스 역관 주변에 있는 거기서 많이 있거든요. 물론 파레이카에 많이 생겨요. 엑토픽하게. 그래서 메닝조마가 잘 생기니까 가장 많은 종양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많은 종양이 프라이머리 생긴 게 메닝조마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아라코노이드 캡슐에서 생기고 듀라에서 생긴다.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 비나인이에요. 말리그런트도 있는데 한 5% 미만이에요.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습 들어서 말했지만 듀라는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경락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경락. 그 듀라에는
블러드 스파이가 되게 많아. 거기에서 생기기 때문에 메닝조마는 블러드 스파이가 되게 많아요. 혈관 분포가. 혈관 분포가 많다는 말은 수술할 때 아까 말했죠. 종양은 다른 데 종양처럼 이렇게 확 드러낼 수가 없고 조각조각 떼내요. 조각조각 떼내면 피가 많이 날 거예요. 메닝조마는 피가 많이 나요. 되게 피가 많이 나요. 그리고 대부분 비나인이고 안 좋게도 여자들한테 많아. 남자보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뇌종양은 위치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잘 생기는 종양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100% 많지는 않지만 40대 여자 컨벡시티 에모가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메닝조마라구나 생각해요. CP액을 에모가 생겼다. 세레벨로 폰타이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뭐 생겼다고 하고 아쿠스틱 뉴로마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애기인데 뭐 손에 뭐가 생겼다. 아까 말한 밀로블라스모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잘 생기는 종양이 거의 많이 정해져 있어요. 메닝조마는 중년 여자한테 호발하는 메니지에 생긴 종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웃으로 남녀 차이가 나니까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가 라고 해서 옛날에 메닝조마 치료가 어려운 위치에 따라 되게 어려운 곳은 호르몬 치료를 해봤어요. 타목시펜이라는 뭐 그런 거 해봤는데 에스트로겐 블라크라는 게 그거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치료에까지 연결은 안 돼. 요즘 안 써요. 비나인 튜머는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 메닝조마가 신경외과 서전의 수술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종양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제거되면 완치가 되거든. 근데 수술은 신경외과 수술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가 전혀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서 아까 말한 브레인스템 주변에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수술은 자르기는 쉬고 살리기가 어려워요. 저런 그냥 한번 잘라보세요. CPR 걸친 수술은 페이셜로 살리려고 7시간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르면 1초 만에 자를 수 있어요.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니까 하나씩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악성까지 있긴 한데 대부분 비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많잖아. 그죠? 메니고텔리아, 파이프로스, 트랜지션, 렌지오마토스 이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는 세포가 달라져서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라크론드 캡슐에서 오리지나니까 세포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하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메니고텔리아예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메니고텔리아이 제일 아는 종류의 종류이다. 악성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네스가 잘 되고 혈관 분포가 많으니까 듀라 베이스라고 해서 이 듀라가 있는 곳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뇌를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밀고 들어가지. 컴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인베이저라는 말 잘 안 써요. 생기고 이거는 여기 사이너스 수페이스에이자 사이너스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크게 생겨도 요거 수술 잘하면 뇌를 밀고 들어가잖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양만 딱 되면 뇌는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전의 능력이 검증하는 종양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수술하기가 쉬워요. 바로 열고 있으면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크게 있어도 별다른 대피시도 없이 수술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어려운데 여기 벤트리클 안에 있어요. 트라이곤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거를 제거하러 들어가려면 어딘가를 정상 뇌조직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정상 뇌조직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정상 뇌조직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능이 제일 적은 쪽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어딘지 알아야겠죠. 어디가. 그래서 어디로 접근하면 어떤 손상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신경외과 수술에서는 접근법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올팩토리 그룹에 생긴 거예요. 올팩토리 그룹 메닝조마라는 건데 잘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오른쪽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컨벡스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생길 수가 있어요. 메니스가 생기는 곳에 다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보면 볼록하게 밀고 들어가요. 이 뇌조직은 밀려 있을 뿐이지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양만 싹 드러내면 괜찮아요. 이렇게 크게 있어도 완전히 제거해주면 뇌조직이 눌려서 그렇지 손상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 부부가 많다고 그랬잖아. 이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 이 종양 내에 이만큼 피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메닝조막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요 혈관 종양을 피딩 해준다고 해서 피딩 아트리라 그래요. 피딩 아트리를 막아버리면 피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엠보리제이션을 많이 하는 종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수술할 때 피가 안 난다. 이제 벤트리클 안에도 생겨요. 트라이번에서 있는 거 여기를 생겼는데 이걸 이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템포럴 로브를 뚫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템포럴 로브를 뚫고 들어가면 위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옵틱 너브가 옵틱 라디에이션이 걸려서 시야 장애가 조금 생겼어. 그래서 어디를 뚫고 들어가면 뭐가 손상이 되고 어떤 후유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뇌의 각 부분의 기능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메닝지스가 뼈 바로 밑에 있잖아, 두개골. 그래서 이 메닝지오마가 뼈도 인베이전이에요. 뼈를 인베이전해서 종양이 두개골로도 침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개골 자체를 반을 일으켜서 뼈가 굵어질 수도 있어요. 하이포스토시스. 그래서 여기 보면 뼈가 굵어졌죠. 종양이 두개골을 침범을 했어. 하고 이제 스칼프 쪽으로 튀어나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 군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수술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에 딱딱한 게 여기 두라예요. 여기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아라크노이드 두 번째. 우리 뇌막에 보면 제일 바깥에 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크노이드가 있고, 피라가 있죠. 이 두라를 막 잘라낸 거예요. 그 종양을 여기 있는 종양을 떼내는 거예요. 종양을 떼냈어요. 이렇게 매니죠. 경계가 아주 매끄럽죠. 밀고 들어가고 잘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혈관이 가운데서 쫙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 다음에 이 인조 두라를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에요. 종양을 떼고 뼈도 이만큼 굵어져 있어. 하이포스토시스도 있고. 시간이 되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10분 정도 쉬었다.